4월 첫째 주간입니다. 4월 4일 지난 금요일 11시 22분경에 윤석열이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일이고 누가 봐도 범죄였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이나 머리를 썩히고 가슴을 졸여야 했던 이유는 해방 이후 이승만이가 기용한 매국노들, 그리고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돈벌이를 하며 자리를 잡았던 군사정권 떨거지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요새는 토해라고도 부르죠. 이 매국노들이 전체 인구의 약 30%가량을 차지하면서 이게 일종의 정치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본가들, 특히 강남권과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본가들,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이 돈밖에 모르는 것들, 오로지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교육을 받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벌써 박근혜, 그 다음에 이명박, 윤석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도저히 있어서는 안 돼, 뽑혀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한국 사회에 지속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승만은 결국 쫓겨났고, 박정희는 총 맞아 죽었고, 전두환, 노태우는 재판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했고, 박근혜는 탄핵당했고, 이명박이도 범죄자가 돼서 결국은 형무소살이를 했고, 윤석열이 탄압당하고, 이렇게 그 매국을 기본으로 했던 정치 세력들의 말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여기서 마무리를 질 수 있을까? 사실 이 대목에서는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그 기회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음번에 권력을 잡겠다고 욕망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딴지를 걸기 때문이에요. 지금 지지받고 있는 표로는 조금 모자라고 외부에서부터 자기를 지지해줄 표를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 이 매국성을 가진 소위 말하는 숙골이라고 부르는 이쪽 세력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나한테 표를 달라는 거죠. 근데 한국 선거에서 그들이 표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분탕질을 해요. 이 분탕질이 자기가 정치적인 권력을 못 잡는 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권력을 쥐면 안 되는 쪽에게 계속해서 대권을 넘겨주는 그런 오류를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방 후 이승만이가 뿌리 뽑지 않은 매국 세력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권력과 경제와 군대와 모든 교육과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입장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당시 2차 대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세력 중에는 미국이 있었고, 또 하나 진짜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끝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건 소련이었죠. 이 두 개의 나라가 일본에 대한 감정은 조금 다릅니다. 소련은 러일 전쟁도 있고 하면서 일본에 반감이 있었고, 미국은 자기가 전쟁에서 일본과 싸워 이긴 승전국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가지고 있던 땅들,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던 식민 지역이죠.
미국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서구도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는 다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게 일본도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한반도, 한국은 식민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 재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식민지니까. 왜? 식민지는 제국주의 재산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대파하고 완전히 깨져서 철수할 때 그걸 또 미국이 양도 받아서 그걸 또 먹어보겠다고 그 난리 치고 베트남전을 치렀단 말이죠. 그것처럼 식민지는 자기네 거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한국은 독립국가도 아니었고 일본에 딸려있던 식민지였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자기네들이 날로 먹어야 되는데 당시 국제 구도가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개의 양대 구도가 한반도를 반으로 나눠 보이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남북이 양쪽으로 갈리게 됩니다. 신탁통치라는 구실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또 한 번 이승만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겁니다. 이건 두고두고 지금 한국의 분단을, 한반도의 분단을 만들어낸 첫 번째 단추를 끼운 건 이승만이에요.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북한과 동시에 남북한 단독 정부가 수립된 게 아니고 남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니까 북한도 자기네들도 자기네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구실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한국 전쟁까지 이어져요. 한국 전쟁은 그냥 우리끼리 이념으로 싸웠다. 우리 민족이 반으로 갈렸다. 피를 흘렸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보다 더 통탄할 일이 뭔가 하면 한국 전쟁 특수로 일본이 제기했다는 겁니다. 제기해서는 안 될 나라가 자기네들이 강압적으로 빼앗았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군사 물자를 대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공하고 하면서 일본은 전쟁에서 완전히 잿더미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두고두고 아주 근자까지 한일 경제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 한반도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남쪽은 뭐 그럭저럭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협조를 잘하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런 내버려 둔 상태고 말을 잘 듣지 않았던 북쪽은 완전히 고립되어서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북한이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급속도로 경제적으로 쇠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립 이 대립이 경제적 차이가 커지면서 이제 통일에 대한 부담감이 서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과 통일했을 경우 경제적으로 먹힌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반면에 남쪽은 북한과 통일했을 경우에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남북한의 분단이 완전 고착화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강산의 라구요였어요. 그 뭐 전에는 사람들 모여서 뒤풀이 같은 거 하면 꼭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양쪽 부모님 외가 친가 양쪽 다 실향민입니다. 황해도 평안도 그렇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고향을 기억하고 있고 고향 집이 어디였는지 기억하고 있고 혹여라도 돌아가면 고향에서 누군가를 알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념을 구실로 남북한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지간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는 지금 세대는 북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대고
북쪽도 마찬가지로 남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대들입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철저하게 천박한 자본주의로 세뇌시켰고, 북쪽은 북쪽대로 3대에 걸쳐서 독재 정권을 이어가면서 세뇌시켰단 말이에요. 이 간극이 엄청난 겁니다. 그 간극이 별로 없었던 1950년에 시작된 한국 전쟁에서도 양쪽은 치열하게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 사실 지금 생각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제주 4.3이었는데 제주도에서 그렇게나 한경지기가 주도했던 서북 청년단이 자기네들이 북에서 받은 피해가 있었다고 그렇게나 남쪽에다가 분풀이를 해댈 수 있었을까? 제주도에서 양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참혹한 짓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 이게 36년, 적어도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그러니까 그 식민지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막 성인이 되고 아니면 청소년이었고, 이 사람들이 장성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시간대를 차지했던 사고방식, 이게 일본이 철저하게 식민지 국민으로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자기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자기와 이념이 조금 다르면, 자기보다 좀 못하면 인간 이하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조선 땅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고 아이도 낳고 여기가 고향이고 했던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봤던 시각과 동일한 시각으로 같은 민족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선민사상까지 덮어지면서 자기네들은 뭔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래서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과 다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과 식민교육, 기독교가 원래 식민교육의 뿌리가 되는 종교란 말이죠. 선민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반목하게 하고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극대화돼서 나타난 것이 제주 4.3 같은 사건이고, 한국전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동포끼리 사륙을 했던 그 이유들이 바로 그런 데 존재하는 거예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양쪽 다, 남북한 양쪽 다 그렇게 교육받아지고 그렇게 세뇌되어진 사람들을 잘 이용해 먹은 거예요. 국민들을. 특히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철저하게 잘 이용해서 등쳐먹고 현재의 등치까지 키워낸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이후부터 꾸준히 매국 성향을 갖고 있던 정치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견고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교육이 철저하게 이런 식민지 교육,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고 거대 권력에 복종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교육을 꾸준히 시켜왔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모병제, 군대를 다 갔다 왔는데 이 군대를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식민지 군대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제에 순응하고 계급에 순응하는데 익숙해져 버려요. 그거를 소위 말해서 철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게 철든 거겠습니까? 그냥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만든 참담한 일인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을 하러 간,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간 군대의 문화와 체계와 운영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식민 군대고, 장교와 사병으로 나눠서 귀족과 천민을 나누듯이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고, 한쪽에는 특권을 주고 한쪽은 무조건 복종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같은 군대를 들었는데 한 달 단위로 사람들을 끊어서
한 달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한 달 아래쪽 들어온 사람을 개 취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 문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안 되는 척하면서 꾸준히 유지해온 이유가 뭐냐 하면 체제에 순종하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다 이제 완전히 서구식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이제는 진짜 개인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들을 대거 양산해냈어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 하고 내게 만족감이 있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지, 공동체, 국가, 민족 이런 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한테 민족 얘기하면 꼰대라고 대듭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세계인이 하나로 모여 사는 게 아니라 현재 지배계급의 경제적으로 강대국인 국가의 부속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글로벌인 거예요. 찍소리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예속되어지고, 정치적으로 예속되어지고, 군사적으로 예속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남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안 되면 미군 부르다가 깽단 소탕해 주세요라고 하는 개수작도 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는 드러날 때까지 다 드러나고 밑바닥까지 다 떨어졌어요. 한국 정치와 똑같습니다. 온 세계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중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가면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